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자, 오늘 그 하이브 주가가 제법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지난번 월요일 저점이었죠. 37만원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그 주가라는 것이 뭐 늘상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오늘 공시를 보니까 하이브 대주 중에서 하이브 아메리카 CEO가 6만 주나 팔았다고 하고, 자, 그것도 이제 11월 16일,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최고점이었죠. 40만원 돌파 이후에 최고점에서 팔았다고 하니까 사실 다소 불쾌하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대주주가 6만 주 팔았다고 하이브의 본질이 훼손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매도는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데 고점 부근에서 대주주라든가 특수관계인이 왕창 팔아버리면 주가가 조정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실망매를 몰고 온다는 거, 실망매를. 자, 하지만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어차피 예상된 조정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그런 물량들을 좀 소화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최저점이 이제 월요일 최저점이죠. 37만 원이 나름대로 강력한 지지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규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혹은 이제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비중을 좀 늘리고자 하는 분이라면은 37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 그 정도라면 뭐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윤석준 대표입니다. 하이브 아메리카 CEO죠. 자, 12만 주를 갖고 있다가 6만 주를 매도했는데 6만 주면 사실 곱하기 40만 하면 240억이죠. 자, 우리가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막 2, 30억 정도 갑자기 이제 급전이 필요할 때는 있는데 240억을 매도한 거라면 좀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직원 한 분은 이제 뭐 강남의 빌딩을 좀 사는데 돈이 좀 많이 부족해서 팔지 않았냐.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이를 보니까 이제 197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45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해리 덴트, 인구 통계학자 해리 덴트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분 책들은 웬만한 거 다 읽어봤는데요. 해리 덴트에 의하면 보통 이제, 사람 나이가 이제 한 41세 정도가 소비의 절정 구간이래요. 절정 구간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47세에서 48세가 되면은 소비가 이제 정점을 찍는 거죠. 그 이후서부터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좀 감소한다고 하는데, 뭐 저 역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5살이면 이제 그 정점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좀 작용하면서 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주식을 분석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이제 보죠. 지표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주주 가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주주 가치 제고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오너, 뭐 회장들이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주가의 영향은 굉장히 미비하죠. 그런데 이 성장 기업들, 벤처 기업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멀쩡하게 잘 오르는 주식을 최고점에서 대주주가 팔고 나갔다. 그게 당연히 주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실망매를 몰고 오거든요. 대주주가 파는데 이게 무슨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안 좋은 상상력들을 계속 제거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또 이면을 봐야 되겠죠. 다른 식으로 또 접근해야 되겠죠. 어차피 이제 예상된 조정이었고 이번 조정을 통해서 조정받는데 호재가 지배하면서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안 좋습니다. 악재가 나오면서 일단 잠재 대기 매도, 일단 충성도가 낮은 물량들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37만 원대 초중반에서는 뭐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고, 뭐 6만 주 팔았다고 하이브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주가의 생로 병사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이브가 최고 절정기 때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겠는데 지금 생로 병사 과정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절정기가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절정기 이제 초입이라고 그러죠. 아주 초입 단계. 뭐 등산으로 따지면 이제 한 2번 응선, 3번 응선 정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사실 그런 제목을 제가 썸네일로 좀 달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절정 구간이 있다면 그 절정 구간에서 지금 하이브의 위치가 어디냐, 뭐 이런 부분으로 제가 썸네일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참고하시 바라고요.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보니까 이제 셀티론의 주주 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셀트리온 추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주주분들, 주주 동호회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차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하여튼 서정진 회장이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은 아니더라도 이런 그 회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명색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최고점에서 6만 주나 팔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납득이 안 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역할 하기 좀 힘들겠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하이브 주주 동호회 같은 거 만들어갖고 강하게 이런 거는 저항해야 된다. 저는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하나, 이게 이제 호재 거래가 될지 악재 거래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제목 보시면 이제 그래미가 BTS 버터를 퇴짜 놓다니, 본상 불발의 외신 성토, 특히 이제 아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기분이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는 올랐지만 본상이라죠, 본상. 제너럴 필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올해 노래, 올해 레코드상, 올해 혹은 뭐 앨범, 뭐 신인상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 촌놈들이 위대한 어떤 아티스트를 아직까지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뭐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외신들이 그래미 평가가 박하다. 아직까지 그 서양 놈들은 우리 그 동양 그 위대한 아티스트를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인정을.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사실 근본적으로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제가 그렇다고 중국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자, BTS의 그랜드 슬램 달성도 기대가 된다. 앞서 BTS는 이미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수상대로 지목된다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서 전부 상을 받게 된다. 기적 같은 일이 드디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 지금 이제 최근에 주봉 보면은 6개가 양봉이 나왔어요. 6개가 양봉을 나오고 첫 번째 주봉인데, 자, 6개 주봉이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면은 뭐 한두 개 정도, 하나는 당연한 거고 2개 정도까지 이제 가능하다겠죠. 그러니까 하이브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플러스, 어설픈 시점에서 따라사서는 단기적으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이 될 정도로 좀 많이 퉁 빠진다. 그럴 때 우리가 사야 돼요. 분봉상 보면은 분봉의 바닥 저점, 거래가 터지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수호가, 매도호가 보는 매도세가 갑자기 확 몰릴 때, 그때 적당하게 한 두세 호가 아래다 깔아놓고 사면은 이제 아주 그 저점에서 사는 기회가 많고요. 지난 그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 상장 당시 최고점이 35만 원이었죠. 35만 원 돌파하고 말 그대로 명실상부 첫 번째 조정, 첫 번째 눌림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회다. 물량을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그 어떤 특정 종목으로 어떤 그 커다란 수익을, 위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굉장히 필요해. 인내는 뭐 쓰나 그 열매는 뭐 달다.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여하튼간에 진돗개처럼 여러분들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자꾸 이제 그런 문자가 와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도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그런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간에 지난번 42만에 팔고 37만 대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투기가 되는 거예요. 투기가 왜 그런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투기가 되는지, 제가 왜 자주 이런 말씀드리는지 한번 잘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려 하면 이제 11월 5일서부터 현재까지 하이브 이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보고, 보고서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인 친구들이 목표 가격을 얼마를 제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만 원 아래에서부터 보죠. 44만 원, 50만 2천 원. 이게 EBS 증권이죠. EBS 증권은 이제 일관되게 52만 원을, 50만 2천 원. 그 다음에 이제 KB증권에서 또 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43만 원, 44만 원, 40만 원이 있고, 44만 원, 47만 원, 50만 2천 원. 이거 EBS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뭐 41만 6,500원 또 뭐나요? 여기 또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 39만 원. 그리고 보고서를 좀 그 제일 보수적으로 쓰는 데는 이제 메리츠증권인데, 메리츠증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메리츠증권은 아예 그냥 목표가도 없어요. 40만 원, 50만 원, 50만 원, 47만 원, 43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은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뭐 단기간 내에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가격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42만 원 팔고 37만 원 살 걸, 이런 생각은 제발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런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자, 보고서 하나 보도록 하죠. 보고서 제목이 이제 F2E 펜투언이죠. 펜투언, 생태계 선구자,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
투자 이거는 이제 매수 목표 주가는 50만 원 유지했죠. 자, 2022년 엔터테인먼트 업종 중 탑픽 하이비드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50만 원.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 탑 비교 불가한 탑이죠. 비교 불가한. 하여튼 그 광폭 행보를 보인 사업 영역 확장.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 2020년, 2019년 이후서부터 하여튼 그 사업 영역을 이제 확장하고 있죠. 2019년도 소스 뮤직, 그리고 2020년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2021년 이타카 홀딩스, 그다음 레이블을 확장하고 있고 양질의 아티스트 IP를 확보하고 있고 2021년 내년 이제 1월이죠. 1월 V라인을 양수를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했고 슈퍼버, 빅히트 IP, 빅히트 360을 흑수 합정하면서 솔루션 사업을 강화했다. 하여튼 또 광폭적인 사업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두나무하고 이제 지분 수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NFT 사업에 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또 내년 이게 1분기 제가 알기로는 1월 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UMG라죠. 유니버셜 뮤직 그룹하고도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니다. 그것도 굉장한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위버스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위버스 캐파 확장에는 유니버설 뮤직 그룹하고 조인트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2E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하이브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죠. 제가 좀 말이 좀 빠르다고 그러는데 펜투어 펜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죠. 경제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P2E 플레이 투 어니 게임 NFT 거래소 디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디파이가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 생태계를 통해 게임 유저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F2E는 펜투어는 아티스트 IP이기 때문에 충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아티스트 IP하고 NFT 마켓플레이스 생태계를 결합해 팬들에게 덕질이라는 것은 이제 덕질을 뭐라고 그러나요? 홀릭이라죠, 홀릭. 덕질을 통해 돈을 벌어주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K-팝뿐만이 아니라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유저들도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시장이 상당히 이제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성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뭐 대략적으로 한 5조 이상 반열 기회에서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 통틀어서 놓고 본다면 하이브의 그 성장성, 확장성이 가장 뛰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 이제 2,090억 정도, 대략적으로 2,0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도 영업이익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4,000억이 안 되죠. 근데 3,500억만 되더라도 50만 원, 목표가 50만 원 돌파할 때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전혀 없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또 이제 글로벌 등 대내외적 시장 상황을 또 감안해야겠죠. 하여튼 커다란 무리가 없는 장세,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 장세라면 내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3,500억이 넘다면 주가는 50만 원 이상은 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27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이제 11,000원이래요. 일단 그 38만 원 위에다가는 이제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장중 저가가 37만 4천 원이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그 월요일 저점 37만 원이 이제 나름대로 물론 이제 깰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고 우리가 매수라는데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하다면 전제를 깔고 하는 게 좋습니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37만 원이 강력 지지선이라고 하면 37만 원 초중반 정도라면 뭐 우리가 좀 물려도 적당한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7만 원, 자스트 37만 원이면요. 지난번 11월 17일 날 고점이 42만 1,5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 빠진 거 5만 원. 그러니까 37만 원 그 월요일 날 37만 장중 저점 37만 원 찍은 시점은 과매도라고 보는 거죠. 과매도. 그래서 이제 오늘 저점이 이제 30만 4천 원이니까 꼬리를 보면 이제 저점을 살짝 높이는 형국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한 주, 다음 주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뭐 저도 모르겠고 이러다가 다음 주 소소부터 바로 또 어떤 그 돌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그 직전 고점이자 신고점 42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42원을 돌파한다면 시장은 시세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뭐 관성 플러스해서 이제 가수요
가수요가 또 충분히 개입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자 아래 이제 거래량 표시를 제가 화살표 표시를 해드리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안 됐죠. 월요일 날은 거래가 조금 됐어요. 많이 된 건 알죠. 뭐 월요일 날은 거래량이 조금 됐는데 그건 뭐냐면 너무 과다하게 빠지니까 저가 매도세도 많지만 그 매도세를 받아주려고 또 많은 물량들이 좀 개입이 된 것 같아요. 거래량이 그날 거래량이 56만 6천 주였거든요. 56만 6천 주 굉장히 작은 거죠. 저희가 이제 보통 하이브의 이제 거래 상투를 150만 주서부터 조심하자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50만 주, 56만 주 정도라면 상당히 뭐 작은 거래량이죠.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잘 제압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뭐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공사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저희 그 계좌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혼자 하면은 이게 우리가 돌발적인 매매하는 경우 많거든요. 충동 매매하고 또 충동 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희 문자를 받으면서 매매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그 우려는 좀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험이고 또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뭐 상당 부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희는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보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우리가 멀리 크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